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오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반년여가 지났죠.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과 함께 어떤 결정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직매립 금지 이후 부천 쓰레기 대란 우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부천 소각장 건립 문제,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정산 전 부천시 의원과 이강인 오정구 주민자치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부천 광역 소각장, 부천 소각장 현대화 사업, 뭐 이런 표현들을 번갈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그 지방선거 이전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해 왔어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부천시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시에서 심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제 그동안 사실 이게 소각 문제가 이미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는 기존 소각 시설에 추가로 약 300톤 정도를 기계 시설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2019년 12월에 대장도 신도시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 내용에 기초환경시설인 굴파수 종말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쾌적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5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우리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뭐 취지도 있고, 우리 부천시의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광역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강서구, 인천과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장덕천 시장 쪽에서 추진을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기존으로 추진을 하다가 다시 이제 조영욱 시장이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 시정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나름의 판단이 이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그동안 주민들의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검토를 하면서 사실 이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는 내가 볼 때 나름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결정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은 이미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고 또 새로운 담당이 바뀌면서 나름의 이제 검토를 했고 계속 회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재 사용하는 거를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조율이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 초 아니면 연말 정도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계속 이제 결정이 늦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선거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크게 짓겠다는 거는 철회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서 당선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는 어느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단독이라는 표현은 기존 규모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 결정을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 지금 이제 박 전 의원께서는 바뀐 그 시 정부에서 고민하는 시간 6개월 정도 소요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해석이십니까? 뭐 비슷한 해석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허니문 기간은 일단 끝나가는 거고, 예. 6개월이 곧 아마 발표가 될 텐데, 핵심 소재는 그거 같아요. 비용을 지금 말씀하셨었지만 비용의 문제보다 원칙의 문제였다. 즉 지금 말씀하셨던 2019년 신도시 발표에 섣부르게 그 현경 기초시설을 뭐 지하화 내지는 뭐 공원화하겠다는 발표를, 이건 정말 지자체가 떠안을 예산인데 전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결정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꼬여버린 거를 지금 푸는데 당선된 시장도 이제 공약과 다르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전 현대화라고 했다가 이전이란 말은 빼고 현대화라고 했,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을 거다.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겠죠.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지금 저희가 확인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합한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예. 그 자리에서 저희가 뭐 그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그 자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리를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범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단독 소각장으로 지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부지들을 혹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결국은 이제 예. 그 단독 부지라고 해도 지금 예. 기초 환경 시설이 있는 대장동 122번지 일원에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LH가 대장동 상기 신도시를 발표한 구역 바로 옆에가 대장동 안동내가 있거든요. 네. 원도심 안동내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소각시설이 가게 된다 하면 거기와 또 인접한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기존의 시설에 약 4만 평 부지에 2만 평 부지 여유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옮겨서 현대화하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H가 신도시 발표하면서 한 건데 그래도 약 5,61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예.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220억 정도의 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부지를 인접 부지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5,616억에서 다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최소한 25,000원에서 3만 평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 이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 시 재정은 4천억 정도로 불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결국은 공유자산 매각이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의 땅을 팔든지 아니면 시를 담보로 돈을 빌리든지 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인접 부지에 문제되는 예를 들면 음식물 처리라든지 MPT 시설은 지화해서 예.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일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일부는 이전을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두 가지 의견이 계속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 문제를 예산과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부의 여론은 인접 부지로 이전을 해서 하자라는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비용이 덜 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용역을 해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정도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예. 기존 부지로 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 조금은 더 많은 예산을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존 부지하면 LH하고 협상을 해서 LH에서 발표할 때 현대한다고 그랬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예.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부위원장께서는 또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 추진도 함께하고 계신데 주민들 여론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해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단칼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가 좀 불순하긴 했지만 사실 장덕천 전 시장 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 시민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차례 걸쳐 논의한 결과 나온 거기에 건의사항은 뭐였냐면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쓰레기 양이 결정이 돼야 돼요. 쓰레기 양이. 그래서 거기서는 단독으로 하든 광역으로 하든 그건 지자체가 좀 더 고민을 해라. 예. 그래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절차가 있어요. 저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은 입지 선정 공고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혜택도 지역에 줄 것이고 이러이러한 그 민원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공고하고 유치 지역을 먼저 받아라. 근데 유치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유치 지역이 없다라면 그때 그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 즉 입지 선정을 위한 그 공고가 선행되고 선행된 이후에 현 자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박정선 전 의원님 말씀처럼 아예 이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하는 논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또 예.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박 전 의원 말씀으로는 사실 전제로 하고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일단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입지 이야기도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화, 뭐 방법론도 또 다양하잖아요. 그 결국에는 새로 짓고 뭐 좀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 환경에 노출된 것들은 좀 가리고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하는 여론의 분위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시가 추계한 게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 570톤 정도가 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300톤짜리가 있고 그런데 가동이 연안이 지나가지고 뭐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한 200에서 250톤 정도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따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옆에다 기계만 시설해서 300톤짜리 하면 부천시권 처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에서 이거를 끝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임시방편이지 어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주민들도 예. 특별한 의견은 뭐 반대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예. LH가 이제 대장 신도시 개발을 또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좀 내놓고 있지 않아요? 뭐 북부 쪽으로 이전도 하고 또 완전 지하화라는 방법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LH가 그 대장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는 현대화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 광역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화해서 지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화하고 위에 시설을 공원을 만들고 뭐 편의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샘플로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를 이제 견학시키고 거기 시설을 이렇게 이제 예. 보여주면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의 시설은 아주 적은 규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규모에 보면 샘플에 불과한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견주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용량을 완전 지화하는 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화는 현실적으로 부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지화와 현대화 사이에서 반지화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은 악취와 소각을 하면서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제 질소화합물이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노출돼서 공기와 반응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인체에 나쁜 그런 환경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신공법을 선택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질소화합물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가장 예. 기본적인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악취를 제거하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 부회장님은 이렇게 대규모 뭐 비용 걱정이 따르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900톤짜리를 지하화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천시가 현대화하고 지하화하겠다는 걸 그걸 또 약속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자체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지하화해라 라고 하는 주장은 저희들은 할 수 있죠. 다만 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좀 더 집행부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여기서는 900톤짜리를 광역화했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하남을 샘플로 들었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다시 바둑으로 두면 잘못 둔 지금 악수를 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광역화의 논의를 어쨌든 희석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 단독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빨리 하고 단독으로 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 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빠르게 결정하는 것 그거밖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각장과 함께 이전 대상으로 하수 처리장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 하수 처리장을 지금 이제 자원순환센터에 함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지하화하자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도 이제 LH 발표와 같이 예. 이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LH 발표 때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1단계, 2단계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는 이미 그렇죠. 현재 8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시설이 뚜껑이 닫혀 있고 위에가 체육시설로 활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쉽게 52만 톤의 시설은 이제 우리 위에가 노출돼서 여기서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탄소가스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거를 볼을 세워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자는 해서 예.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걸 하다 보니 만일에 이 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보가 기반 시설이 약해서 이게 보강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 그럴 바에는 적은 규모로도 옆으로 옮기면 현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옮겨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옮겨서 인접부지로 옮겨서 지화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2조 4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지금 아이디어 차원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옮기고 15만 평의 부지를 지금 부천의 대장동 122번지 이런 그 부지를 개발을 하게 LH에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일부 이익금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현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부천의 토지 15만 평이 없어지고 인접 부지까지 없애면서 비용은 네. 비용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만일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것이 가능해서 추진을 한다 하면 우리 부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초환경시설 15만 평 부지는 그대로 부천시로 예. 소유를 한 상태에 그린벨트는 해제해서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부천의 자산으로 남겨둬야죠. 그게 선행이 된다 하면 검토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토지를 LH에 개발을 조건으로 준다 하면 그것은 검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부분은 좀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한 거는 4만 평 부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13만 평 부지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야기는 이 4만 평 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하수 처리장으로 집어 넣으면 어차피 하수 처리장에서도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만 톤 소각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또 소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옮겨 지으면 같이 소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4만 평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 굉장히 사실 아이디어는 훌륭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더욱이나 하수 처리장은 한 40% 정도 규모가 우리 부천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실 어려운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금 저희가 한 30초씩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026년부터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제 증매립이 금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게 좀 문제잖아요. 가장 큰 걱정인데, 어차피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보통 이전을 해서 현대화할 때는 최소한 6년, 작게는 5년 반,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2026년에 마치기는 쉽게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전을 할 때는 대장 신도시 입주가 2008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렇게 나름의 정책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6년부터 현재도 지금 우리가 105톤 정도를 매일 인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서 대응해 가면서 나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 법은 만들었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2026년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은 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마 수도권의 전국 지자체가 공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지자체한테 공을 떠넘겨 놓고 환경부가 어찌 보면 나몰라라 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 이제는 이 문제는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바뀐 거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